안녕하세요. 쭉쭉클럽입니다. 제가 삼성전자에 관련된 영상을 찍게 될 줄이야.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감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삼성전자에 대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좋은 주식이죠. 뭐 12만원 간다는 얘기도 있고 뭐 15만원 간다, 18만원 간다 얘기도 있는데, 사실 15만원, 18만원 좀 너무 심하고요. 저는 12만원도 좀 너무하다고 봅니다. 저는 한 10만원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런가는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삼성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 가치, 기업 가치에 그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을 대입하게 되는데, 그랬을 때 지금 현재 가치에 8만원이 형성이 된 거지, 이게 뭐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10만원 간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주식이라는 거는 항상 기업 가치를 대변합니다. 그 기업 가치를 대변하지 않는 주식을 하시면 망하는 거죠. 삼성전자는 상당한 기업 가치를 잘 그 뭐라고 하죠?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 가치가 많으면 정말 잘 가고요. 기업 가치가 잘 없으면 잘 안 가고. 어떤 분들은 이재용이 감옥 가서, 이정용 부사장님, 회사 사장님입니까? 그분이 감옥 가서 간다 안 간다 얘기하시는데, 그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삼성이 그 허접한 회사가 아닙니다. 삼성을 잠깐 소개를 하면 뭐 회장이 뭘 해가지고 결정해가지고 할 것 같죠. 이제는 그러지 않아요. 전문 경영인들이 다 하고 있고요. 물론 당연히 이제 큰 그림이나 이런 것들은 어레인지를 하겠지만, 그 의견들을 전문가들이 다 해서 그 의견에 맞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처럼 막 뭐 야 이거 해야 돼, 아니요 죄송합니다 괜히 그죠, 뭐 이거 해야 되겠냐 저거 말아야 돼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결국은 요 이제 그죠, 그 오너가 결국 결정을 하겠지만, 전문적인 이런 이제 각 사장이나 이사들이 다 보고를 합니다. 다 보고를 하고 그거에 맞게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그분이 이제 감옥 가고 안 감옥 가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결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니 뭐 사실 그거 정부에서도 따지고 보면은, 아니 뭐 솔직히 저기 뭐야 이재용이 저기 뭐야 뇌물 주고 뭐 그래가지고 자기가 사재를 털어서 뇌물 주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낸 거지, 그죠? 사실 뭐 다른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연관 짓지 마시라. 그런 거는 1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 어떻게 볼 것이냐. 사실 삼성전자의 적정 가치는, 저 개인적인 부분으로는 저는 6만 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6만 원이 적정 가격이라고 봐요. 왜 6만 원이냐? 얘네가 사실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지금 현재 그 반도체는 D램이에요. 그거는 불변하죠. 그거는 불변합니다. 그 다음이 바로 이제 시스템 반도체나 또는 기타 반도체들을 하고 있어요. 그 차이는, D램은 메모리 반도체를 말하는 거고, 시스템 반도체는 메모리 아닌 반도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메모리 반도체는 쉽게 말하면 뭘 저장하는 반도체고, 시스템 반도체는 뭘 판단하는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좀 성격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나라에 또 뭐 약간 낸드라고 하죠. 저장하는데 그 저장도 메모리에서 저장을 계속할 수 있는 메모리가 있고, 아니면 저장을 했다가 전원이 꺼지면 날아가는 메모리가 있어요. 둘 다 메모리라고 하긴 하는데, 그거를 이제 낸드, 이제 플래시 메모리라고 하죠. 그죠? 낸드라는 건 방식이고, 어쨌든 낸드 플래시 메모리라고 하는 게 저장이 가능한, 여러분들 요즘에 많이 하드디스크 이런 데다 많이 넣으시는 거고, 그 다음에 램이라고 하는 거는 잠시 임시 저장하는 그런 공간인데, 그래서 우리가 D램이라고 하는 건 임시 저장하는 메모리고,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냥 들으세요. 이거 상식으로 그냥 들으시면 돼요. 그런 메모리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D램의 가치를 가장 많이 보고 있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개선해서 시스템 반도체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뭐 낸드도 하고, 뭐 그다음에 뭐 기타 가전도 하고, 뭐 TV도 하고 뭐 이렇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 많은 부분에서 개선을 많이 했어요. 진짜 옛날처럼 D램에 편중되지 않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기업 가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근데 SK 하이닉스는 순수하게 D램하고 낸드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SK 하이닉스가 낸드를 좀 더 많이 팔긴 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D램 관련해서는 사실 잘
하고 있다. 당연히 세계 1위니까요. 당연하겠죠. 예. 그런데 기업 가치가 조금 많이 못 받고 있죠. 예, 조금 못 받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뭐 사실 시스템 반도체를 이제 좀 늘린다고 하고 있고, 예, 그거에 대해서 뭐 공장을 증설하고 있고, 뭐 그걸 캐파 증설이라고도 하고 뭐 하고 있는데, 아직 이제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반도체 이제 회사에서 반도체 회사에서 이제 삼성전자에게 이제 쉽게 말하면 주문을 해야죠. 대표적인 게 이제 TSMC가 가장 이제 대표적인 건데, 삼성전자보다 TSMC가 주가가 엄청 높습니다. 예, 시총이 엄청 높아요. 근데 그런 가능성은 뭐냐면 시스템 반도체 때문이에요. 그 시스템 반도체는 한번 진입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TSMC라는 그 회사는 삼성전자보다 이제 삼성전자가 그 시스템 반도체의 전 세계 정도 18%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독보적인 1위가 이제 당연히 이제 TSMC죠. 한때는 50% 정도까지 했다가 지금은 조금 더 줄었어요. 예, 그래서 많이 삼성이 따라간 왔죠. 18%면 대단히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근데 TSMC가 독보적인 일인 게 뭐 애플 뭐 이런 회사에서 그냥 무조건 이제 그 회사 외에는 딴 데를 아예 시키지도 않아요. 예. 근데 그거는 이제 그 TSMC라는 회사에 뭔가 기업 철학이 있기 때문에 또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삼성은 사실 어쨌든 그런 이제 흐름이 있어서 결국은 얘가 뭐 12만 원 간다, 15만 원 간다, 18만 원 간다, 20만 원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기준은 기업 가치를 잘 받아야 돼요. 삼성이 TSMC처럼 성장하진 못하더라도 지금 당연히 제일 많이 수익을 내는 건 TSMC입니다. 예, 근데 성장하진 못하더라도 기업 가치를 TSMC처럼 받으면 당연히 15만 원 넘습니다. 그냥 넘어요. 예, 그냥 넘습니다. 그러려면 전제가 시스템 반도체가 돼야 되고요. 시스템 반도체를 어떤 다른 회사에서 삼성에 위탁을 많이 하는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첫 번째로 공장을 뭐 지금도 엄청 짓고 있어요. 평택에 지금 난리 나고 있습니다. 공장 증설하고 있어요. 예, 엄청 난리지. 계속 부지 사고 있고, 뭐 저기 미국에도 뭐 텍사스 아니 어디 미국에도 뭐 하나 짓는다 그러고 뭐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예,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끝나야지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그게 첫 번째고, 또 하나는 D램 가격에 빅사이클이 올 거라는 이제 예상을 다 하고 있어요. 이미 부족하다고 하고 있고, 자동차 반도체를 뭐 이미 부족해서 생산을 못 한다고 하는데, 다만 아쉬운 거는 삼성전자는 시스템 반도체를 많이 안 한다고 했죠. 예, 많이 안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자동차에 관련되는 ECU라고 하는 그런 반도체들이 있거든요. 그죠? MCU, ECU 뭐 이런 거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CPU 말고요. 그런 거랑 비슷하지만 특화돼 있어요. 자동차나 가전지지에 특화되어 있는 회사들이 따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삼성전자는 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시스템 반도체는 일단 아직 좀 먼 얘기고, D램의 빅사이클로만, 정말 D램의 빅사이클로만 갈 수 있겠냐? 저는 그 정도라고 해도 뭐 일단 기대감으로 한 10만 원은 뚫을 것 같고, 실적으로 한 10만 원 정도 갈 것 같아요. 그거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삼성전자는 지루해요. 예, 지루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왜 지루하냐? 일단 올라가는 얘기부터 먼저 할게요. 예, 내려가는 얘기는 조금 있다가, 올라가는 얘기, 기업 가치부터 시작해서. 예, 지루하냐면, 일단은 삼성전자는 최대 실적이 나고, 뭐 일단 실적은 나중이니까 기대감이라는 슈퍼사이클이라는 기대감이 나려고 하면 전 세계 반도체가 부족해서 컴퓨터 생산이 안 된다, 핸드폰 생산이 멈췄다, 애플에서 메모리 달라고 신청을 했다, 이러는 뉴스가 나오는 시점이 기대감이 최절정으로 다다를 거예요. 그게 언제냐? 제 생각엔 아직 멀었다. 아직 멀었다. 중국에서 지금 엄청나게 생산 지수가 엄청 올라갈 거예요. 좀 있으면 발표를 할 건데, 올해는 이번 달은 아니고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 예, 지수가 PMI 지수라는 지수, 그 생산 지수를 발표를 할 건데, 그게 일반 생산도 있지만 가전 생산도 있거든요. 예, 여러 가지 생산 지수가 있는데, 그 생산 지수가 엄청 뛰어넘어서, 야, 뭘 지으려면 거기도 공장에 기계가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기계가 돌아가려면 뭔가 어쨌든 기계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기계들을 어떻게 만드냐? 그냥 사람이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계에 들어가는 부품들, 다시 말하면 그 메모리들, 반도체들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슈퍼사이클이 언제 올 거다. 17년, 18년처럼 올 거다라는 예상인 거죠. 그때 삼성전자가 300만 원 가고 그랬었죠. 예, 똑같다는 거죠. 그때 그렇게 가서 정말로 기대감이 한번, 실적이 한번, 두 번 갔어요. 정말로. 지금 여기 보면 96,000원 찍었잖아요. 이건 1차 기대감이에요. 와, 삼성전자가 정말 반도체 D램으로 갈 거야. 1차 기대감. 기대감은 한 번에 안 끝납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 실적까지는 보고 끝내야 기대감이죠. 주식은 항상 뭐든지 끝나야지 끝난 거지. 안 그러면 안 끝납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대감 한 번. 그러면 기대감, 두 번째 기대감 올 때까지는 지루할 거다라는 거죠. 자, 이제부터는 하락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상승 다시 한번 정리하고, 상승은 시스템 반도체가 더 증설을 하고 기업 가치를 더 받는다고 하면, 그러니까 삼성전자라는 가치가 기업 가치라는 게 더 받는다고 하면 아마 15만 원, 19만 원은 그냥 갈 거다라고 예상을 했고, 근데 그러려면 아직 멀었다. 그러려면 정말 삼성전자가 영업을 잘해서 그런 대형 뭐 애플이라든지 뭐 대형 회사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테슬라가 앨런 머스크가 삼성 반도체 독점하겠다. 우린 삼성 반도체밖에 안 쓸 거야. 라고 한다 그러면 그때는 또 기업 가치가 다른 가치잖아요. 예, 그런 게 그렇게 나올 수가 있나요? 지금은 없잖아요. 그거는 정말 운이죠, 운. 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빼고 정말 순수하게 공정으로서, 공정, 뭐 쉽게 말하면 이제 그 공장의 그 가동 라인을 증설하거나 공장을 짓는다던가 이런 공정 과정이 추가된다고 했을 때 기업 가치가 늘어났어. 그래서 얘는 이런 회사에 매년 얼마씩 납품하기로 했어.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우와, 지금 예를 들어서 얘가 삼성전자가 100만 원을 버는데 얘네를 해서 시스템 반도체가 1년에 10%씩 증가해. 그래서 5년이니까 50%의 복리니까 한 70에서 80% 정도는 증가할 것 같아. 그러면은 뭐 5년 동안 한 80% 증가하면 배 이상,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니까 배 이상 증가할 것 같네? 라는 판단이 있어야지 얘는 5년 동안 실적 기준으로 해서 2배를 갈 거예요. 그러니까 16만 원을 갈 거예요. 이해되셔야 됩니다, 이게. 예. 그리고 또 하나, 슈퍼사이클이, 그러니까 D램, 아까 이건 시스템 반도체 쪽이고, D램 쪽은 한번 정말 이제 품절, 솔드아웃 현상이 한번 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가겠죠. 부족하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근데 그 전까지는 상당히 지루한 싸움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미리 드리면서 하락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여러분들은 줍줍을 하셔야 되냐? 저는 단언컨대 한 주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네. 왜냐라고 물어보면 짧게 말씀드릴게요. 8만 원에서 10만 원 가면 20%입니다. 그죠? 되게 많은 수치인데 사실은 이거보다 가벼운 종목이 세고 셌어요. 이거보다 더 좋은 종목이 정말 세고 셌습니다. 예. 진짜 예림당만 하더라도요, 여러분들, 미넨지만 하더라도요, 미넨지만 하더라도 지금 몇 프로 올랐습니까? 제가 하고 나서. 예, 눌림목에서 계속 살 거예요. 예. 뭐 사실 예림당도 마찬가지죠. 저는 예림당 6월까지 어쨌든 전 보수적으로 50%는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근데 삼성전자는 6월까지 저는 50% 안 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안 사는 겁니다. 예, 짧게 끝낼게요. 자, 그러면 다시 상승은 말씀드렸고 하락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하락은 그럼 얘가 어디까지 갔을 때 사야 되냐라는 거죠. 지금 제가 선을 3개 그려놨어요. 여기로 보세요. 화면을 처음 그리죠. 예, 연태까지 말로 하다가, 자, 3개인데 하나는 81,000원, 하나는 78,000원, 하나는 73,000원입니다. 저는 뭐 정말 지수가 엄청나게 문제가 생기더라도 삼성전자는 73,000원을 터치하는 일은 뭐 뚫고 내려오면서 103,000원까지 조정을 받겠다라고, 단기 조정 말고 지수가 계속 이렇게 여기서 노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노는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삼성전자만 바라보고 있는 개인이 너무 많아. 대한민국은 너무 삼성전자를 좋아해요. 왜 삼성전자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그죠? 그거보다 더 좋은 주식이 많은데
그죠? 근데 사실 그 심리를 전 이해합니다. 저는 사실 우리도 어디 가게 가면 특히 요즘 트렌드인데 잠깐 삼천포로 한 5분만 빠질게요. 죄송합니다. 요즘 한 10년의 트렌드인데 요즘에는 어떤 트렌드가 요즘엔 또 유튜브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트렌드긴 한데 한 10년 동안에 어떤 트렌드가 있었냐면 대한민국 경기가 살짝 둔화되면서 이제 주머니 사정이 조금씩 위축이 되는 걸 감지하면서 어떤 게 벌어지냐면 여러분도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딘가 맛집을 가게 되더라도 보장된 맛집을 가고 싶은 거예요. 유튜브를 보거나 프랜차이즈를 가거나 어딜 가거나. 그래서 동네에 국밥집이 3개야. 근데 하나는 프랜차이즈 국밥집이고 하나는 전혀 모르는 국밥집이고 하나는 누가 추천한 국밥집이야. 근데 전혀 모르는 국밥집이 3개인데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뭘 선택하냐. 아유 그래도 야 돈 주고 사 먹는데 망하는 것보다 낫지. 야 거기 갔는데 맛도 없고 냄새도 나고 야 못 먹으면 어떡하니. 그래서 친구가 추천하는 데로 가도 여기는 너무 또 유명하고 그러니까 또 그러니 줄 서고 하니까 그래 절반은 하겠지라고 해서 프랜차이즈를 많이 갑니다. 프랜차이즈는 기본은 하니까 예.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주식은 해야 되겠고 뭘 살지는 모르고 그래도 뭐 보니까 삼성전자가 미래 가치가 있는 것 같고 뭐 반도체도 엄청 잘 나간다고 하고 뉴스 보니까 맨날 삼성전자 얘기밖에 안 나오고 그죠? 시스템 반도체도 엄청 나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뭔가 사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아닐 수도 있어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아닌 분들 죄송해요. 그래서 개인들이 샀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기관하고 외인은 그래도 몇 번 샀어. 근데 기관은 그죠? 삼성전자가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가 봐요. 제가 봐도 전혀 매력적이지 않아요. 예. 보유 비중을 볼까요, 기관이? 이봐요. 다 팔았어요. 이제 삼성전자 못 사요, 기관은. 사면 자기가 올려야 되거든. 예. 언제 살까요? 바로 떨어졌을 때 사겠죠, 조금씩. 그리고 단타로 금방 하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일단은 저는 8,100원에 내려오면 살 사람이 많아. 외국인도 사고 싶고 왜냐면 물량이 없거든. 기관도 외인도 물량이 없어. 왜냐면 대한민국의 대표주 자기들도 일부는 포트를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뭐 펀드 중에요 무슨 뭐 코스피 200 펀드라든지 그러니까 패시브 종목을 추종하는 그런 펀드가 있어요. ETF 같은 거 있어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사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종목 1순위가 무조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야, 포스코예요. LG전자, LG화학. 그러니까 그런 걸 종목을 누가 사는데 그거를 ETF를 사면 그 자금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수익 실현을 수익에 대한 부분을 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삼성전자를 사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ETF나 그런 것들을 누군가 뭔가 자금이 들어오거나 그런 것들 매력이 오면 결국은 기관이 사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지금은 지수가 고평가되어 있다는 판단하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ETF나 이런 지수, 얘는 거의 패시브예요. 지수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 지수 움직이는 지수 기준으로 보시면 되세요. 코스피 기준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 다음에 뭐 LG화학, 포스코 이런 거는 그냥 지수라고 보시면 돼요. 지수. 걔네들 다 합치면 거의 50% 가까이 돼요. 시총이 대한민국 코스피에 50% 가까이 돼. 50%는 아니고 50%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 지수랑 똑같잖아요. 패시브 지수랑 뭐가 달라요? 결국은 삼성전자가 제일 갔을 때가 제일 많이 갔을 거고 삼성전자가 이렇게 떨어지면 이렇게 항상 조정을 받을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지수가 이렇게 내릴 가능성이 사실 쉽지가 않다. 그래서 가격을 드리면 8,100원 이하로 오시면 조금씩 담으시고 7,800원 부근에 오시면 좀 적극적으로 매수해 보시고 7,300원이 73,000원 오시잖아요. 그럼요 여러분들 완전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삼성전자는 끝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오히려 삼성전자는 이제 시작일 수 있어요. 그 시작이라는 게 상승의 시작이라는 건 아니고 지수가 천천히
천천히 가는 이제 시작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73,000원 되면 적극 매수해 보시고 78,000원 되면 좀 덜 적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을 갖고 있다. 그러면 8,100원이래. 81,000원이 오면 한 2만 원씩 사세요. 2만 원씩. 올 때마다 2만 원씩 사세요. 내려갈 때마다 2만 원씩 사. 그럼 몇 번 살 수 있어요? 50번 살 수 있죠? 예, 50번 살 수 있죠? 근데 그러다가 그렇게 꾸준하게 사다가 갑자기 78,000원이 했어. 그러면 5만 원씩 사세요. 5만 원씩. 내려올 때마다. 예, 내려올 때마다 사시고 73,000원에 왔다. 그러면 여러분들 10만 원씩 사세요. 10만 원씩. 그렇게 많이 안 내려올 거니까. 그렇게 해서 100만 원 다 채우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예, 제가 가을까지 다 드렸고, 예,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외인하고 기관은 언젠가는 살 수밖에 없다. 그때 개인이 털고 나오겠죠. 네, 여러분들은 털지 마시고, 예, 지금 저점에 제가 그려드린 요 가격에 준비하고 계셨다가 2만 원씩 꾸준하게 모으시든지 2만 원 모으셨다가 5만 원 모으셨다가 하시고든지. 저는 그럴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다고 보는데, 뭐 모든 주식은 열어놓고 봐야 되니까 가능이 희박하지만 73,000원까지도 열어놓으시고 그때 오시면 10만원, 전 20만원 담아도 되겠네요. 그죠? 100만원 중 20만원 담아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담아서 꾸준하게 갖고 계시면 좋은 수익을 보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삼성전자는 그렇게 대응하시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율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100이라는 건 100%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자식한테 물려줘야지 그러지 마시고요. 예, 삼성전자의 빅사이클은 제가 봤을 때 5년 정도 있으면 다시 한번 약간 추세가 꺾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그때 되면은 사실 한 5년까지는 아니고 3년쯤 되면은 또 금리 인상한다든지 뭐 테이퍼링 한다는 얘기가 뭐 수시로 나오고 뭐 반도체 전쟁이라 뭐 그런 얘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좋은 영향이 끼칠 것 같지 않습니다. 한번 월봉 한번 볼까요? 요게 그죠? 대세상승장이죠? 자 보세요. 연봉으로 볼까요? 월봉으로 봐야 돼요. 월봉으로 조금 줄여볼까요? 원래 요렇게 되던 걸 이렇게 상승으로 올렸어요. 이게 디램으로만 순수하게 디램으로만 올렸어요. 순수하게 디램으로만. 여기까지라고 볼게요. 몇 프로냐? 70% 상승했어요. 그죠? 자, 70% 상승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지금 코로나에서 여기까지라고 봅시다. 여기죠? 코로나 끝났다고 보고 볼까요? 50%.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직 조금 더 남았죠? 많이 남진 않고 어쨌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디램으로만 갔는데 이제 더 좋으니까. 그냥 이건 단편적인 수치입니다. 이걸 가지고 뭐 할 건 아니고 어쨌든 지금 시장에 돈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전자를 바라보고 있는 데가 많기 때문에 너무 그거에 대해서 뭐 힘들어하거나 또는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분 좀 길게 찍었는데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시게 되면 사실 반도체에 관련된 부분도 많고요. 디램도 많고, 그 다음에 그러면 얘는 뭐 전공정, 후공정, 테스트 공정, 그 다음에 패키징 공정 이런 거까지 다 알아야 되고, 그러면 얘는 웨이퍼도 알아야 되고, 웨이퍼를 또 포장하는 패키징도 알아야 되고, 그 패키징 웨이퍼에도 그리는 거에 뭐 MSMR 관련주도 알아야 되고, 시각도 알아야 되고, 뭐 이런 거 다 알아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다 공부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까지 공부하려고 주식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정말 열심히 많이 하고 하니까 그동안 제가 몇 년을 했는데 10년 가까이 했는데 10년 넘었나?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회수도 안 쳐지는데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뭐 아는 거지. 여러분들은 사실 그렇게 잘 필요 없어요. 그냥 처음에는 저도 잘 몰랐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자주 들으면 알게 돼요. 관심도 갖고. 예, 모든 거는 시작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삼성폰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주주신 거예요. 잘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삼성전자로 돈 버시면 삼성폰 사세요. 그게 주주 환원이에요. 저 오리온으로 해서 오리온 과자 사 먹어요. 진짜입니다. 예, 저 예림당 해서 돈 벌면요, 티웨이 홀딩스로 제주도 갈 거예요.
예, 진짜로. 예전에 제가 뭐, 요 방송하기 전에 필라홀딩스로 돈 벌었거든요. 했거든요. 필라홀딩스로. 지금 더 잘 가고 있죠. 필라홀딩스로 했을 때에도 필라에서 돈 벌어가지고요. 예, 저 티도 사고, 그 다음에 운동화도 사고, 많이 샀어요. 예. 저는 정말 그렇게 합니다. 예. 예, 그뭐 그렇다고 한국금융지주 한다고 카카오뱅크 대출했습니다. 카카오뱅크에서. 예, 카카오뱅크 잘했네. 대출했네. 뭐 그 램테크로지를 가서 식가게에 살 수는 없는데 어쨌든 램을 샀고 뭐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뭐 재미로. 예, 다 모든 거는 주주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짧게 말씀드리고 삼성전자는 제가 대응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보시고 이해 안 되시는 거는 다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쭉 초콜릿 뺐습니다. 감사합니다.